물건이 많을수록 아이는 더 많이 가져도 된다고 여긴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물건이 많다는 건 지나치게 선택을 많이 한다는 의미고, 이는 결국 초고속 유년기를 뜻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8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퀀텀 육아하는 반부마마입니다. 요즘에 그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라서 나도 저렇게 우리 집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 물건을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금방 쑥쑥 크니까 옷들도 금방 못 입게 되고 또 새로 사야 하고, 장난감이며 책이며 정말 아이들 물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장난감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라는 책의 일부분의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면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방이 너무 많은 물건으로 점령되어 버리면 단순하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정신분열과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물건이 많을수록 아이는 더 많이 가져도 된다고 여긴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물건이 많다는 건 지나치게 선택을 많이 한다는 의미고, 이는 결국 초고속 유년기를 뜻한다. 놀이의 중심이 활동에서 갖고 노는 물건, 즉 장난감으로 옮겨갔다. 요즘 교육 철학에서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런데 이 놀이라는 게 노는 활동, 움직여서 하는 활동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그것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있어도 알아서 놀아야 되는데 장난감이 있어야 제대로 정서 발달이나 소근육 발달,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만 하더라도 그런 거 안 가지고 놀았어도 손가락 다 제대로 움직이잖아요. 저도 아이들 어릴 때 좋다는 교구들 많이 사봤는데, 일단 근데 너무 비싸고 비싸게 샀으니까 막 버리지도 못하고, 진짜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거리라고 하는 게 교육적인 효과는 얼마나 있지? 라는 기준에서 그런 장난감들을 자꾸만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놀이를 놀이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육적인 가치를 가진 놀이인가,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놀이도 싫고 공부도 싫고 다 싫어지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놀이 안에 공부를 집어넣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 해보고 반성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노는 건 그 자체로, 노는 자체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미국 어린이의 경우 매년 평균 70개의 새로운 장난감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난감은 더 이상 특별한 날의 이벤트로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1년 언제 중에 사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생활용품처럼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장난감 업체는 마케팅 대상에 아이들을 포함시키고 있고, TV 시청을 줄이는 게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광고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아이들은 마트나 어딜 가더라도 장난감 같은 거 사달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그게 저희 아이들이 특별히 뭐 착해서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제가 광고 메시지로부터 아이들을 거의 노출을 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도 뭐 신상이 나왔다고 하면 그때 이제 그 신상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사고 싶은 거지, 그 소식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그걸 갖고 싶다는 생각 자체도 잘 안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방이나 옷이나 막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기계 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이패드나 뭐 카메라 같은 거 뭐 신상 나왔다고 하면 그게 되게 엄청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정보에 대해서 막 더 자세하게 알게 되잖아요. 아, 이거는 주사율이 막 120인데 막 이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게 어쨌다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면 알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로봇 장난감이 새로 나왔는지 잘 모르고 뭐 이런 신상 장난감이 있는지 잘 모르면 사실 별로 갖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광고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주더라도 다운을 받아서
보여주고 EBS 실시간 방송도 보여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EBS 광고를 보면은 신상 장난감 광고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EBS를 그냥 틀어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키즈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나이에 이미 온갖 선물과 기쁨을 누리면 적극성을 잃는 건 물론이고 사는데 별 재미가 없다고 느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자신이 거절당한다고 느끼면 분노를 표출하고 영리한 협상 기술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로 이 저자가 드는 것이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선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뇌를 망칩니다. 정리하는 뇌라는 책에서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볼펜과 펠트펜 중에 어느 것으로 쓸 것인가 같은 이렇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그런 결정들을 연이어서 내리게 했더니 그 이후의 결정에서는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특정 개수만큼의 판단만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 한계에 도달하면 중요도에 상관없이 더 이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뇌에서 판단을 담당하는 신경 네트워크는 어느 판단이 더 우선적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결정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 뇌는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일이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경과학자들은 결정할 것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뇌는 원래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진화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여러 가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다른 것으로 전환할 때 굉장히 큰 비효율이 발생을 해요. 근데 어른도 이런데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을 하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과도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린 시절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놀이와 사회적 교감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처 준비도 되기 전에 온갖 선택할 거리를 들이대며 질식하기 직전까지 몰아붙이면 아이는 감정 표현이라고는 이것밖에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난감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장난감이 적을수록 창의력이 좋아진다라고 해요. 아이들한테도 너무 많은 것들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퀀텀 육아하는 반부마마였습니다.